작물 재배 환경 관리. 작물의 일생은 여러 생육 단계를 거치며 양적 생장에도 변화를 겪는다. 이때 작물에 가장 알맞은 환경 조건을 규명하고 그 방향으로 환경을 조절하여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작물 재배 시 환경 관리를 위해 식물 영양과 생육 관계, 기상 환경 및 토양 환경의 조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물 영양과 생육. 1. 영양과 생육. 작물 생육에 있어 키가 크는 것을 신장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생장은 잎, 줄기, 뿌리와 같은 영양기관의 양적 증대를 의미하기도 하나, 협의로 해석될 때는 영양기관의 양적 증대인 영양생장과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양적인 생장을 멈추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식생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작물이 아생, 분열, 화성, 등숙 등의 과정을 통해 체내에 질적 재조정 작용이 생기는 것을 발육이라고 한다. 작물의 생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이다. 작물 발육의 여러 가지 단계적 양상을 발육상이라고 하며, 작물이 순차적인 여러 발육상을 거쳐 발육이 완성되는 것을 상적 발육이라고 한다. 상적 발육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영양기관의 발육 단계인 영양적 발육 또는 영양생장을 거쳐 생식기관의 발육 단계인 생식적 발육 또는 생식생장으로 이행하는 것인데, 이를 화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화성의 유도에는 특수 환경, 온도, 일장이 관여한다. 여기서 아생은 눈이 나오는 것이고, 꽃 피는 것을 화성이라고 하고, 열매 맺는 것을 등숙이라고 한다. 엽채나 건채는 화아 분화를 억제한다. 뭔 소리야? 종자와 과실은 영양생장, 생식생장을 병행한다. 예를 들면 토마토나 고추 같은 거는 영양생장도 하고 생식생장도 하고, 일장이 관계한다고 했는데, 일장이라는 것은 단일성, 장일성, 중간성이 있어요. 단일성은 8시간에서 10시간 조명, 단일성은 8시간에서 10시간 조명, 예를 들면 들깨나 국화 같은 것이 단일성이고, 장일성인 것은 16시간에서 18시간 조명이 필요한 건데, 맹류, 양파, 감자, 상추, 시금치 이런 것은 장일성이고, 중간성은 일장과 관계없이 온도만 맞으면 되는 거, 예를 들면 고추가 해당합니다. 양분흡수. 이 양분흡수, 작물을 분석하면 약 60여 종의 원소가 도출되는데, 이는 이러한 원소들이 작물 생육에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토양 중에는 각종 무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작물 생육의 영양원이 되므로
작물에 따라 그 함량을 알맞게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필수 원소. 작물 생육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원소를 필수 원소라고 한다. 필수 원소는 탄소 C, 산소 O, 수소 H, 질소 N, 인 P, 칼륨 K, 칼슘 Ca, 마그네슘 Mg, 황 S, 철 Fe, 망간 Fn, 구리 Cu, 아연 Zn, 붕소 B, 몰리브덴 MO 및 염소 Cl 등의 16가지 원소를 말한다. 탄소,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공급되고 나머지는 토양 성분 중에서 공급되는데 탄소, 산소 및 수소의 3원소를 제외한 13원소를 필수 무기원소라고도 한다. 필수 원소 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등 9개의 원소는 다량으로 소요되므로 다량원소라고 하며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붕소, 염소 등 7개의 원소는 미량만 공급해도 되기 때문에 미량원소라고 한다. 필수 원소 중에서 토양 중 자연 함량으로는 부족하여 인공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비료 요소라고 한다. 비료 요소에는 NPK, CAMG, FAMN, 붕소, 아연, 규소 등이 있고 비료 요소에는 질소, 인, 칼륨, NPK,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 CAMG, 그 다음 철, 망간, 붕소, 아연, 규소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인공적인 공급이 가장 필요한 요소인 질소, 인, 칼륨, NPK를 비료의 3요소라고 하며 여기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추가하여 비료의 5요소라고 한다. 비료가 부족하면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N이 부족하면 노랗게 되고 P가 부족하면 잎맥이 노랗게 되고 K가 부족하면 잎의 끝이 노랗게 변해요. 그 다음 무기양분 흡수. 작물의 무기양분 흡수는 잎에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뿌리에서 흡수되며 주로 근모, 뿌리털에서 이루어진다. 무기양분 흡수율은 양분의 종류에 따라 이동성이 달라지는데 NPK, MGS 등은 이동성이 크다. 직행. NPK, 마그네슘, 황산은 이동성이 크다. Fe, Cu, Zn, MO,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은 이동성이 중간이고 칼슘과 붕소는 이동성이 낮다. CA와 B는 이동성이 낮다. 이동성이 큰 양분의 결핍정은 하위엽으로부터 나타나지만 이동이 어려운 양분은 상위엽, 경정부 및 과실 등에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답. 무기양분 결핍 정상. 무기양분은 종류별로 체내에서 담당하는 생리적 기능이나 흡수 및 이동성이 다르다. 무기양분이 결핍되면 오래된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잎이나 생장점 부근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무기양분 결핍 정상 CHO 탄소, 산소, 수소는 식물체 90에서 98%를 차지하고 엽록소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유기물 구성을 억제한다. 무기양분 결핍 정상 CHO 탄소, 수소, 산소는 식물체의 90에서 95%를 차지하며 엽록소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유기물 구성을 억제한다. 질소 N 질소는 엽록소, 단백질, 효소 등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하위엽에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화곡류의 분열을 저해한다. P 인은 세포핵, 분열조직, 효소 등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뿌리 발육을 저해하고 어린 잎이 암록색이 되고 둘레에 갈변이 생기며 심할 경우 황화하고 결실이 저해된다. 칼륨 K 칼륨은 여러 효소 반응의 활성제로 작용하며 결핍 시 생장점이 말라 죽고 줄기가 약해지며 잎의 끝이나 둘레의 황화, 하위엽의 조기 낙엽 현상을 보여 결실이 저해된다. 칼슘 Ca 칼슘은 세포막 중간막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뿌리나 눈의 생장점이 붉게 변해 죽게 된다. 황은 원형질과 식물체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엽록소 형성을 억제하고 질소 고정 능력이 저하되어 세포 분열 등이 억제된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황백화 현상, 종자 성숙 저해, 줄기나 뿌리의 생장점 발육을 저해한다. 철, 호흡요소의 구성원소로 철은 호흡요소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어린 잎에서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며 마그네슘과 함께 엽록소 형성이 감소된다. 망간은 여러가지 효소 활성을 높이는 원소로 결핍 시 잎맥에서 먼 부분이 황백화되며 화곡류에서는 세로로 줄무늬가 생긴다. 붕소는 촉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작용하는 원소로 결핍 시 분열 조직 괴사가 발생하고 최종 재배 시 수정 결실이 나빠진다. 콩과 작물의 건류 형성 및 질소 고정을 저해하고 사탕무의 속썩은 병, 순무의 갈색 속썩은 병, 사과의 축과병 등을 유발한다. 아연은 효소의 촉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작용하는 원소로 결핍 시 황백화, 괴사, 조기 낙엽 등을 초래한다. 구리는 산화효소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단백질 형성이 저해되며 잎 끝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 고사한다. 몰리브덴은
질산환원 효소의 구성요소로 결핍 시 잎의 황백화, 모자이크병 유사증세, 콩과 작물의 질소 고정력 저해가 초래된다. 염소. 염소는 광합성 작용과 물의 광분해 촉매 작용을 하는 원소로 결핍 시 어린 잎이 황백화되고 전 식물체의 위조 현상이 나타난다. 위조 현상은 시드는 것. 작물 재배의 환경관리 중에서 환경조절관리. 작물 재배를 위한 환경관리를 위해 기상환경은 온도, 광선, 공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기환경에는 공중 습도, 탄산가스 분포 및 바람 등을 포함한다. 기상환경은 온도, 광선, 공기. 공기환경에는 공중 습도, 탄산가스 분포, 바람을 포함한다. 환경관리에서 기상환경은 온도, 광선, 공기. 공기환경은 공중 습도, 탄산가스 분포, 바람을 포함한다. 온도 환경 조절. 작물의 생리 대사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작물은 생육 저곤이 있고 저곤까지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작물의 생리 대사가 빠르게 증가하며 저곤 이상 고온에서는 온도 상승에 따른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또한 작물별로 생육 저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절별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육이 가능한 온도를 조절하여 관리해야 한다. 온도와 작물의 대사작용. 온도에 따른 작물의 대사작용으로는 광합성과 호흡, 양분의 흡수 및 이행, 증산, 휴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첫 번째, 광합성과 호흡과의 관계. 광합성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생육 저곤보다 높아지면 광합성 양은 감소한다. 호흡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저곤보다 높아지면 호흡 속도가 오히려 감소한다. 두 번째, 양분의 흡수 및 이행과의 관계. 양분의 흡수 및 이행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며 저곤 이상인 경우에는 호흡을 하지 못함으로써 탄수화물 소모로 인해 양분 흡수가 감퇴된다. 정산과의 관계. 세 번째, 정산은 작물로부터 물을 발산하는 중요한 기작으로 온도의 상승을 통해 작물의 정산량을 증가시키며 온도에 따른 작물의 체온 유지 역할을 한다. 네 번째, 휴면과의 관계. 작물의 휴면은 온도와 매우 밀접하며 열대지역과 같이 기온이 높은 지역의 작물은 일반적으로 휴면이 없거나 휴면의 깊이가 매우 낮은 편이다. 즉, 온도와 작물의 대사작용과 관계하는 거 볼 때 온도하고 작물의 대사작용에 영향이 있는 것은 광합성과 호흡, 양분 흡수, 증산, 휴면 이런 것들과 다 관계가 있어요.
광합성을 하기에 적절한 온도는 23도에서 28도인데 광합성 온도가 막 상승하면, 그런데 생육 저온보다 더 높아지면 광합성은 감소하고, 양분의 흡수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고, 그런데 저온 이상인 경우에는 호흡을 못하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양분 흡수가 오히려 줄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정사는, 작물로부터 물을 발산하는 것은 당연히 정산량이 올라가고,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에 따른 작물의 체온 유지 역할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정산량을 계속 높여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온도와 휴면과의 관계는, 기온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휴면이 없는데 휴면의 깊이가 없거나 매우 낮다. 감자는 휴면이 꼭 필요해요. 감자는 보통 3개월 정도로 휴면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씨는 휴면 기간이 있어요. 상추는 25도 씨에는 휴면을 해요. 그래서 싹틔우기 환경에 상추 씨를 두었다가 심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물별 유효 온도. 작물에 따라서 종류별 생육 단계별로 생육 저온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재배되는 작물이 다르며, 노지에서 생육 적기에 재배하는 것이 일종의 온도 환경 조절이다.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범위의 온도를 유효 온도라고 하고,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를 최저 온도,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를 최고 온도라고 한다. 작물의 주요 온도. 주요 온도 중에서 최저 온도가 가장 중요하고, 여름 작물은 10도에서 15도가 최저 온도, 10도. 겨울 작물은 1도에서 5도가 최저 온도. 고추, 토마토, 수박은 10도 이상, 10도에서 15도가 최저 온도. 혼행성인 배추, 상추, 딸기는 최저 온도가 4도에서 5도. 튤립과 수선화는 최저 온도가 10도. 야자식물류는 최저 온도가 15도에서 18도. 선인장류는 10도에서 15도. 열대식물류는 최저 온도가 10도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보리 같은 겨울 작물은 최저 온도가 1도에서 5도이고 최적 온도, 잘 자라는 거는 15도에서 25도. 여름 작물은 최저 온도가 10도에서 15도니까 최적 온도는 30도에서 35도. 고추, 토마토, 수박은 최저 온도가 10도에서 15도니까 최적 온도는 25도. 혼행성인 배추, 상추, 딸기는 최저 온도가 4도에서 5도이고 최적 온도는
17도에서 20도. 튤립과 수선화는 최저 온도가 10도이고 최적 온도는 15도에서 18도. 변온 관리. 변온 관리는 DIF라고 해서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Temperature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변온이라고 하는 거지. 작물은 주야간의 기온차에 따른 생육 저온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변온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간에는 저온이 높고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주간에는 저온에서 활발하게 광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비교적 저온에서 호흡이 억제될 수 있도록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노지의 기온은 주야간 온도차가 있으므로 생육적기에 재배하게 되면 낮과 밤의 온도가 조절된다. 예를 들면 고냉지 사과가 맛있는 것은 변온 관리, 그러니까 주야간 온도차가 커서 그런 거지. 주간에는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고 야간에는 저온에서 호흡이 뚝 떨어져서 있으니까 고냉지 사과가 맛있다는구만요. 그렇다면 변온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야간 기온의 차는 첫 번째, 종자의 발화를 촉진한다. 두 번째, 동화물질을 축적하고 착색과 결실을 촉진한다. 세 번째, 변온은 생장을 억제한다. 네 번째, 변온은 덩이 뿌리와 덩이 줄기가 발달한다. 다섯 번째, 모르겠어. 칸이 비었어요. 자, 환경 조절 관리 중에서 첫 번째는 온도 환경이었고 두 번째 광환경. 광환경은 작물의 광합성, 화아 분화, 화색 발현, 종자 발화 등에 관여하지만 한편으로는 온도 환경을 조절하여 작물의 여러 가지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작물별로 광포화점이나 적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육이 가능한 광환경을 조절하여 관리해야 한다. 광과 작물의 대사작용. 광 환경에 따른 작물의 대사작용으로는 광합성, 정산작용, 호흡작용, 개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첫 번째, 광합성. 광합성은 다른 말로 탄소 동화작용인데,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뿌리가 흡수한 물을 이용하여 탄소화물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 과정이다. 녹색 식물은 빛을 받아 엽록소 형성 및 광합성 수행을 통해 유기물을 생성한다. 두 번째, 정산작용. 빛과 작물의 대사작용 중에서 두 번째는 정산작용, 첫 번째는 광합성. 정산작용은
작물이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상승하여 정산이 촉진된다. 또한 광합성에 의해 동화물질이 축적되면 공변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짐에 따라 물의 흡수가 촉진되며 기공이 열려 정산작용이 증가한다. 세 번째, 호흡작용. 빛은 광합성으로 호흡기질을 합성하여 호흡을 증대시킨다. 또한 벼, 담배 등 C3 식물은 빛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호흡이 촉진되는 광호흡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 벼, 담배 등 C3 식물은 빛에 비해 직접적으로 호흡이 촉진되는 광호흡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 굴광현상. 네 번째, 굴광현상은 식물의 한쪽에 빛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의 옥신의 농도가 낮아지고 반대쪽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의 생장 속도가 빨라져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굴광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굴광성의 예는 배추결구 현상을 들 수 있어요. 배추결구 현상. 배춧잎의 햇빛의 반대쪽에 잎 뒷면이 성장이 빨라져 가지고 햇빛을 받는 쪽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햇빛 반대쪽에 옥신 농도가 높아지니까 생장 속도가 빨라져서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굴광성이라고 한다.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의 옥신의 농도는 낮아지고 햇빛을 많이 못 받는 쪽의 옥신의 농도는 높아지니까 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의 생장 속도가 빨라져서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배추가 결구되어지는, 오므라지게 되는 그 현상을 굴광성이라고 한다. 구부러지는 현상을 굴광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 빛과 작물의 대사작용 다섯 번째, 착색. 빛이 없을 경우 엽록소 형성이 저해되고 담황색 색소인 에티올린이 형성됨에 따라 황백화 현상이 유발된다. 빛이 없으면 엽록소 형성이 저해되고 담황색 색소인 에티올린이 형성됨에 따라 황백화 현상이 유발된다. 예를 들면 합격사과, 금강 이런 글자가 적힌 거는 황백화 현상인 거지. 빛을 막아서 착색이 안 돼서 담황색 색소인 에티올린이 형성이 되어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광과 작물의 대사작용. 여섯 번째, 신장과 개화. 신장은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의 빛에서는 작아진다. 자외선의 투과가 적은 그늘 조건에서는 도장하기 쉽다. 도장은 다른 말로 웃자람이 하기 쉽다. 또한 광조사가 좋은 환경에서는 광합성이 촉진되고
탄수화물의 축적이 증가하여 화아 형성이 촉진되는 효과를 갖는다. 신장은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의 빛에서는 작아진다. 자외선의 투과가 적은 그늘 조건에서는 웃자람 도장하기가 쉽고, 또한 광조사가 좋은 환경에서는 광합성이 촉진되고 탄수화물의 축적이 증가하니까 화아 형성이 촉진되는 효과를 갖는다. 자, 그렇다면 작물별로 생육 광도는 어떠한가? 작물별로 종류에 따라 광포화점이 다르다. 이를 기준으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구분하는데, 음지식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광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내음성이 강하다. 즉, 음지식물은 낮은 광도를 잘 견딘다는 거지. 그렇다면 첫 번째, 양지식물. 양지식물은 과채류라고 하면 밥과 콩과 가지과 딸기 이런 과채류는 양지식물이고, 양배추, 배추, 결구, 상추, 무, 당근, 양파, 옥수수, 고구마, 감자, 마, 소나무, 향나무 이런 거는 모두 양지식물입니다. 음지식물은 비결구성 잎채소, 마늘, 생강, 파, 부추, 토란, 토당귀, 아스파라거스, 머위 이런 것은 음지식물이고, 주목, 회양목, 사철 이런 것도 음지식물이다. 세 번째, 광관리. 일반적인 노지 재배는 적기에 파종하여 재배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다. 다만 노지의 경우 광도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형적으로 그늘이 지지 않는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재식 밀도 조절, 정지, 저겹, 유인 등의 재배 기술은 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이 밖에도 일항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경사지는 등고선 경작이 유리하나 평지는 수강량을 고려하여 일항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수강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 광환경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재식 밀도를 조절하고 정지, 저겹, 유인을 한다. 일항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경사지는 등고선 경작이 유리하나 평지는 수강량을 고려하여 일항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수강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 평지는 남북 방향으로 일항을 만들면 수강량이 좋다. 공기환경 조절. 환경 조절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온도 조절, 두 번째 광환경, 세 번째 공기환경. 공기환경 조절.
대기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질소가 약 78%, 산소는 약 21%, 이산화탄소는 0.03% 및 기타 수증기, 먼지, 연기, 각종 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와 작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작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하며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작용을 한다. 다시, 작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하고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작용을 한다. 또한 질소 고정균에 의해 대기 중 질소가 고정되며 대기 중 아황산가스 등의 유해 성분은 작물에 직접적 유해 작용을 한다. 질소 고정균에 의해 대기 중 질소가 고정되며 대기 중 아황산가스 등의 유해 성분은 작물에 직접적 유해 작용을 한다. 이 밖에도 토양산소 부족은 토양 내 환원성 유해물질 생성의 원인이 되며 토양산소의 변화 및 발암은 작물 생육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토양산소 부족은 토양 내 환원성 유해물질 생성의 원인이 되며 토양산소의 변화 및 발암은 작물 생육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육이 가능한 공기 환경을 조절하여 관리해야 한다. 첫 번째, 대기와 작물의 대사작용. 대기 환경에 따른 작물의 대사작용으로 호흡작용, 광합성 작용, 생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첫 번째, 공기환경은 호흡작용.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감소하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CA 저장. 저온 저장하는 걸 CA 저장이라고 하는데 저온 CA 저장하는 이유는 그러면 신선도가 높아지니까. 왜? 호흡작용 관련해서. 호흡작용은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감소하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CA 저장은 CO2를 일반 대기에는 0.03%가 있는데 저장 온도에는 CO2를 0.15에서 0.3까지 약 10배까지 높여서 촉진하는 거라고. CO2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감소하니까 CA 저장 저온에서 신선도가 높아지는 거지. 두 번째, 광합성 작용. 공기 환경하고 광합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면 광합성 속도가 낮아져.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보다 높으면 대기 중에 0.03%가 평균 있다고 했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보다 높으면 식물의 광합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시설에는 CO2를 0.15에서 0.3까지 올려. 그러면 광합성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저장할 때도 CO2를 올려. 왜 올려? 호흡 속도가 떨어지니까 신선하게 보관이 되니까.
세 번째, 생장. 대기와 생장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밀, 완두, 해바라기 등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대로 암증 발화를 촉진한다. 암중 발화를 촉진한다. 밀과 완두와 해바라기 등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대로 암중 발화를 촉진한다. 끔끔한데도 발화가 잘 된다는 건가 본데. 두 번째, 공기환경 관리. 산소의 경우 대기 중 약 21%를 차지하므로 특별히 조절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어서 뿌리 활력이 감소하고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어서 종자 발화 또는 양수분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서 뿌리 활력이 감소하고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어서 종자 발화 또는 양분이나 수분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 근교, 공장지대, 교통이 혼잡한 도로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기 오염 물질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7m 이상 거리를 두고 나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또한 공기환경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바람은 대기 성분을 균형 있게 유지하게 하며 군락 상태의 작물 주변에 탄산가스 공급 및 유해가스 제거의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증산작용과 더불어 광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작물에 해를 미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바람에 영향을 받도록 방풍시설이나 방풍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바람은 꽃의 수분도 촉진해요. 네 번째, 토양 환경 조절. 토양은 작물 재배의 수량을 지배한다. 또한 토양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모든 성질이 작물의 생산력을 지배하는데 이를 지력이라고 한다.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지력 조건을 토양 비옥도라고 한다. 토양 비옥도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지력 조건을 말한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 환경의 조건을 조절하여 관리해야 한다. 재배 적지. 첫 번째, 토양의 물리적 환경으로 토양 구조, 입경 분포, 지온, 수분, 통기성 등이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 화학적 환경으로는 토양 반응, 유기물, 무기 양분의 동태, 그리고 생물적 환경으로 토양 내 각종 미생물과 소독물 등이 작물 재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토양의 물리적 환경에는 토양 구조, 입경 분포, 지온, 수분, 통기성 이런 것이 있고, 토양의 화학적 환경으로는 토양 반응, 유기물, 무기 양분의 동태 이런 것들이 있고, 토양의 생물학적인 환경에는 미생물과 소독물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지 토양의 종류를 고려하여 적지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지 토양을 분류하면 사토, 충적토, 홍적토, 화산회토로 구분된다. 사토, 충적토, 홍적토, 화산회토로 구분된다. 산지 토양의 분류, 우리나라 산지 토양의 분류. 첫 번째 사토. 사토는 강변이나 해안에 있는 모래땅으로 경작을 통해 표토가 부식되고 점토가 다수 함유되어 있으나 심토는 자갈이 섞인 모래가 대부분이다. 표토는 12cm 이내의 땅이고 심토는 12cm 이하의 땅. 사토는 모래땅으로 표토가 부식되고 점토가 다수 함유되어 있으나 심토는 자갈이 섞인 모래가 대부분이다. 척박하고 한해가 뭐야? 무더위 피해. 한해를 입기 쉬우며 토양 침식이 심하며 점토의 객토, 유기물을 주어 토성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 점토의 객토라든지 유기물적 퇴비를 줘가지고 토성을 개량할 필요가 있어. 관수가 가능하며 시비에 유리하고 과채류와 무채소를 조기 재배하면 유리하다. 사토에서는 관수가 가능하며 시비에 유리하고 과채류와 무배추를 조기 재배하면 유리하다. 충적토. 충적토는 하천유역의 상류로부터 토사가 운반되어 퇴적된 토양이다. 주로 사질양토 또는 양토로서 토심이 깊고 비옥하여 논과 밭 중에 어느 쪽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충적토는 하천유역의 상류로부터 토사가 운반되어 퇴적된 토양인데 주로 사질양토 또는 양토로서 토심이 깊고 비옥하여 논과 밭 중에 어느 쪽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무, 당근, 우엉 등의 건채류를 많이 재배할 수 있다. 세 번째, 홍적토. 홍적토는 남부 구릉지 등에 많이 분포된 토양으로 오랜 세월 염기가 용탈되어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유기물이 부족하여 척박한 점질토가 대부분이다. 배수성을 높이고 유기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토양을 개선을 하여 조선무와 단근 채류를 재배할 수 있다. 점질토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척박한 땅인데 홍적토는 배수성을 높이고 유기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유기물이 뭐야? 퇴비를 많이 사용을 해서 토양을 개선을 하여 조선무와 당근 채류를 재배할 수 있다. 네 번째, 화산회토. 화산회토는 흙이 가볍고 배수가 양호하며 알루미늄 함량이 높다. 화산회토는 흙이 가볍고 배수가 양호하며 알루미늄 함량이 높다. 여기는 무, 당근, 우엉 같은 건채류 재배에 적당하다. 토양과 작물의 생육.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은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생육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토성과 토양 구조와 토양 수분과 통기성, 그리고 토양 온도가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토양의 화학적 환경과 생육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토양 반응 및 염류 집적이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생육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토성, 토양 구조, 토양 수분과 통기성, 그리고 토양 온도가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환경. 그러면 화학적 환경으로는 토양 반응, 염류 집적이 영향을 미친다. 다시 토양이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리적 환경은 토성, 토성과 토양 구조, 토양 수분과 통기성, 토양 온도이고 토양의 화학적 환경과 작물 생육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양 반응, 염류 집적이 있다. 토양의 물리적 환경, 토성, 토양 구조, 토양 수분과 통기성, 토양 온도, 토양의 화학적 환경은 토양 반응, 염류 집적이 있다. 자, 그러면 토양의 물리적 환경. 토양의 물리적 환경인 토성, 토양 수분과 통기성 및 토양 온도는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 관리가 요구된다. 첫 번째, 토성과 토양 구조. 토성과 토양 구조는 토양 입자는 입경 크기에 따라 자갈, 모래, 점토로 구분이 되며 이들 분포 비율을 토성이라고 한다. 토성은 자갈, 모래, 점토의 비율을 토성이라고 한다. 토성은 점토 함량에 따라서 사토, 양토, 식토로 구분하며 그 중간 끝을 각각 사양토, 식양토라고 한다. 토성은 점토 함량에 따라서 사토는 12.5% 이하 점토가, 양토는 25%, 식토는 50% 이상. 그러면 사토와 양토 사이는 사양토, 12.5%에서 25% 사이. 양토와 식토의 사이는 식양토. 식양토는 25%에서 50%. 식토는 점토가 50% 이상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최적의 토양은 양토다. 양토는 점토 함량이 25% 정도인 것이 가장 최적의 토양이다. 토성에 따른 작물의 생육 반응으로 사질 토양에서는 생육이 빠른 대신 쉽게 노화하며 생산물은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저장기관의 저장성이 약한 반면 식질 토양에서는 생육 속도가 느린 대신 노화가 늦고 생산물의 조직이 치밀하여 저장성이 커진다. 정말하자면 토양의 점토 함량이 사토 12.5% 이하인 것은 점토가 12.5% 이하로 적힌 땅에는 생육이 빠른 대신 쉽게 노화하며 생산물은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저장성이 약해요. 그런데 식토, 그러니까 점토가 50% 이상 있는 땅인 식질 토양에는 생육 속도가 느린 대신에 노화가 늦고 생산물의 조직이 치밀하여 저장성이 커진다. 자, 다음 토양의 수분과 통기성.
토양의 삼상에서, 삼상이 뭐냐면 토양의 고상, 액상, 기상. 고상, 액상, 기상. 고상은 토양에 알갱이가 50% 이상인 거고, 기상은 기체가 25%인 거고, 액상은 물이 25%. 정 말하자면 고상은 알갱이가 50%, 기상은 알갱이가 25% 미만, 액상은 25% 알갱이. 이런 경우 고상을 제외한 나머지 입자와 입자 사이에 형성되는 토양 공극에는 물과 공기가 분포된다. 토양 수분이 알맞아야 작물의 생육이 좋으며,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한해, 더워서 피해를 입는 한해가 나타나고, 과다하게 되면 습해, 수해가 발생하게 된다. 토양의 삼상은 고상, 액상, 기상이 있는데, 고상은 알갱이가 50% 이상, 토양 공극에는 물과 공기가 분포해야 되는데,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면 한해가 나타나고, 과다하면 습해와 수해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토양의 습도는 비온 후가 1이라고 볼 때 60 내지 80%가 적절하다. 기상 공극은 20에서 30%, 공기 중에 산소는 10%, 탄산가스는 1% 미만이어야 한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다시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자. 자, 토양 온도. 토양 온도는 지금 물리적 환경 토성. 토성은 자갈, 모래, 점토 함량에 따라서, 정말하자면 땅의 물리적 환경은 점토 함량에 따라서 사토, 양토, 식토로 나누고, 토양의 삼상이라 그래서 알갱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고상, 액상, 기상으로 나누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토양의 온도. 토양 온도는 지상부의 생육 저온보다 낮고, 적지온의 폭이 좁아 대체로 15도에서 20도씨의 범위이다. 작물의 적지온은 종류, 품종, 대목에 따라 다르지만 생리적으로는 15도씨 이상 요구가 되며, 작물의 적지온, 잘 자라는 적당한 온도는 15도씨 이상이 요구되며, 20도 부근에서 양수분 흡수가 가장 좋다. 그래서 가장 적지온은 15도에서 20도인 거지. 그런데 만약에 지온이 낮으면 호흡이 저하되어서 작물의 뿌리 생장과 기능이 억제되고, 노지에서는 저온기에 흑색 비닐 멀칭이나 고온기에는 지피나 반사필름을 이용해서 멀칭으로 지온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다. 지온을 조절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저온기에는 흑색 비닐 멀칭은,
고온기에는 지피나 반사 필름을 해주면 좋다. 자, 그 다음 토양의 화학적 환경은 다음에. 자, 토양의 화학적 환경과 작물 생육을 살펴보자. 토양의 화학적 환경은 토양 반응과 염류 집적이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토양 반응은 가장 중요한 토양의 화학적 성질로서 작물 생육의 영향력이 크다. 또한 염류 형태로 과도하게 토양에 집적되어 나타나는 염류 집적의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한다. 따라서 토양의 화학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 관리가 요구된다. 토양의 화학적 환경 중에서 토양 반응은 토양 용액 중에 수소이온 농도, 즉 산도를 의미한다. 산도를 의미하며 pH로 반응 표시를 한다. Potential of Hydrogen, pH. 토양의 pH는 비료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데 과인산석화 같은 산성 비료 또는 중성 비료 시용 시 pH는 낮아진다. 과인산석화 같은 산성 비료 또는 중성 비료를 사용하면 pH는 낮아진다. 작물 생육에 가장 적절한 pH는 6에서 7, 중성이라고 하면 6.6에서 7.3을 말하는데 작물 생육에는 pH가 6에서 7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중성에서 미산성에 가깝네. 작물 생육에는 수소이온 농도가 pH가 6에서 7 범위가 적정하다. 강산성은 pH가 5 이하일 때나 강알칼리성은 9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에 알맞은 작물은 거의 없다. 토양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석회와 함께 유기물은 퇴비니까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토양 반응을 조절하려면 뭐 해야 돼? 석회와 함께 유기물을 줘야 돼. 유기물, 퇴비를 줘야 돼. 석회는 소석회, 탄산석회를 사용하고 산성 토양에는 고토석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에 다량의 석회를 사용하면 인산이 불용화되기 쉽기 때문에 인산 비료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일시에 다량의 석회를 사용하면 인산이 불용화되기 때문에 인산 비료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 퇴비 등은 토양의 완충작용을 증대시키고 알루미늄 용출을 억제시켜서 토양 반응이 조절된다. 퇴비, 유기물. 토양의 산성에 대한 작물의 적응성은 다음과 같다. 산성 토양에 적응성이 강한 작물은 벼, 밭벼, 귀리, 루핀은 콩이에요. 루핀, 토란, 감자, 기장, 땅콩 이런 것은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극히 강해요.
삼성 토양의 적응성이 극히 강한 작물은 벼, 밭벼, 귀리, 루핀, 콩, 토란, 감자, 기장, 땅콩. 그럼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가장 약한 작물은 알팔파, 콩, 팥, 시금치, 사탕무, 샐러리, 고추, 양파.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극히 강한 것은 벼, 밭벼, 귀리, 루핀, 토란, 감자, 기장, 땅콩.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가장 약한 작물은 알팔파, 콩, 팥, 시금치. 시금치를 기억해야 돼. 시금치, 팥, 사탕무, 샐러리, 부추, 양파.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약한 작물은 보리, 클로바, 양배추, 건대, 가지, 삼, 겨자, 고추.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극히 강한 작물은 벼, 밭벼, 귀리, 루핀, 토란, 감자, 기장, 땅콩.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강한 작물은 극히 강하진 않지만 강한 것은 당근, 옥수수, 목화, 오이, 포도, 수수, 호박, 딸기, 토마토, 밀, 조, 고구마, 담배.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약간 강한 작물은 몰라도 돼. 무.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약한 작물은 보리, 클로버, 양배추, 건대, 가지, 삼, 겨자, 고추.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가장 약한 작물은 알팔파, 콩, 팥, 시금치, 사탕무, 샐러리, 부추, 양파. 강한 순서대로 나열하라.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나쁜 사람인가? 출제자가? 알아야 되는 건가? 알면 좋겠지. 토양이 산성이면 뭘 키울 수 있는지. 아무튼 산성 토양이 강하면 절대 키우면 못하는 거는 시금치, 콩, 부추, 양파 이런 거는 못 키운다는 거야. 산성 토양이 엄청 산성인데도 잘 크는 거는 벼, 귀리, 토란, 감자, 기장. 자, 그 다음 토양의 화학적 환경 두 번째 염류집적. 염류집적. 작물 재배 지대의 토양에서 염류가 표층에 집적되어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염류집적이라고 하는데, 염류가 표층에 왜 집적돼? 염류집적은 토양 수분이 적고 산성 토양일수록 심하다. 염류집적의 원인은 다비재배. 다비재배가 뭐야? 비료를 많이 주는 거지. 다비재배. 토양 계량제 및 개분 등의 연용. 토양 계량제나 개분 등의 계속 연용, 쓰고 또 쓰고. 다비재배. 비료 주고 또 주고. 자꾸 그러면 토양에서 염류가 표층에 집적이 돼요. 그러면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에 의한 양분 흡수나 식물 생육이 억제되고
잎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잎이 선단부터 타 들어가서 죽게 된다. 삼투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삼투압은 염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그러면 땅이 염분이 많으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뿌리로 막 들어가니까 필요 이상의 소금이 들어가서 염류가 들어가서 잎의 선단부터 타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지. 염류라는 것은 염소, 위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지? 예방하는 방법은 염류 집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료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쓰고 12량과 12법을 합리화하고 유기물을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 돼. 염류 집적을 예방하려면 비료 종류를 잘 선택해서 쓰고 12량과 12법을 합리화시키고 유기물 사용을 해야 돼.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 돼. 토양의 유기물은 25에서 30%가 적절하고 토양의 염기는 1작기 후에 1.0에서 1.2 DSM 정도면 되고 토양의 오염은 GAP 기준에 따르면 되고 12량을 결정하는 것은 권장 12량, 검정 12량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 자, 다음 토양 환경 관리. 작물 환경에 적합한 토양 환경 관리. 작물 재배에 적합한 최상의 토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경운과 정지, 중경, 관수 및 시비 등의 토양 환경 관리 작업을 한다. 첫 번째, 경운과 정지. 경운은 굳은 땅을 갈아엎는 것을 말하고 또한 정지는 경운 후에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작물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이랑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작물 재배할 때 답압이나 답압, 빈번한 관수로 인해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거나 염류 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운이 중요하다. 굳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중요하다. 경운 시 땅을 깊게 파서 갈아주는 것이 좋으며 경운 후에는 흙덩이를 부수고 적절히 구획한 후에 배수로를 만들고 이랑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랑 조성은 배수를 좋게 하고 파종이나 제초, 소금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랑을 조성하는 것은 배수를 좋게 하고 파종이나 제초, 소금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중경 배토. 중경은 경작지 표면을 가볍게 긁어서 파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표토의 경화를 막아서 토양의 통기성 정진 및 관수 침투의 용이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즉, 중경, 표면을 가볍게 긁어주는 거는 토양의 통기성, 산소 들어가게 해주고 물도 들어가게 해주고 관수 침투, 통기성, 산소 들어가게 하는 거 효과가 있다.
배토는 작물 재배할 때 경작지 표면의 흙을 그루 주변에 모아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북주기지. 배토는 중경 배토. 배토는 북주기는 잡초 및 도복 방지. 도복이 뭔데? 썰어지는 거. 배토를 안 해주면 썰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토마토 자꾸 썰어지는 거에 도복을 해줘야 돼. 가서 도복 썰어지는 거는 배토를 해줘야 돼. 잡초 및 도복, 잡초와 썰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방풍, 바람이 불었을 때 대책, 그리고 맹아 억제, 맹아는 뭔데? 싹이 돋아나는 거. 발화하지 말아야 할 곳에 싹이 돋아나는 것을 막아주고, 추비복토, 추비를 주면서 복토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배토를 왜 한다고? 배토는 북죽인데 잡초와 잡초 방지, 도복 방지, 썰어지는 거 방지, 방풍 대책, 맹아 억제, 발화하지 말아야 할 곳에 싹이 돋아나는 거 억제, 추비 복토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관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운 정지해주고, 그 다음 중경 배토해주고, 그 다음 관수를 해줘야 돼. 관수는 적정 토양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작지에 수분을 공급하는 건데, 관수 반응법으로는 점적관수, 전면관수, 고랑관수, 살수관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점적관수는 물방울관수, 점적관수는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수에 의한 표토유실 및 경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점적관수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표토유실, 물 절약, 경화 방지, 또한 자동화되어 편리하기 때문에 관수 방법 중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점적 관수는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표토를 유실하는 것과 경화를 막을 수 있고 그렇다. 자, 초기 위조라 그러면 요 위조는 시드는 거를 말하니까 24시간 이내에 시드는 걸 초기 위조, 영구 위조는 영구히 위조되는 거, 죽는 거지. 보통 물 주는 시간은 관수는 오전 11시 이전에 오후 4시에서 5시 이후에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낮에 주면 햇빛으로 돋보기 효과로 잎이 타요. 그래서 정발에 마중물이 되어서 돋보기 효과로 잎이 타니까 물 주는 시간은 11시 이전이 좋아요. 수돗물 지표 관수는 전면 고랑에 주는 거, 지하 관수는 암거법이라 그래서 지하에 관을 배치해서 주는 거. 저면 관수는 파종상 아래 물을 주는 거. 저면 관수.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면 관수. 살수 관수는 점적 관수, 물방울 관수, 스프링쿨러 관수, 다공간 관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 점적 관수하고 살수 관수가 같은 거야? 아니잖아. 딴 거잖아. 그러면 비료 주는 거는 시비라고 하는데 기비는 미끄럼 주는 거, 추비는 웃거름 주는 거.
NPK가 17, 21, 17이라는 것은 NPK, 질소, 인산, 칼륨이 17, 21, 17만큼 있다는 거고, NK가 18, 0, 18이라는 소리는 질소와 칼륨만 주는 거고, NPK 플러스 유기물은 4종 복합 비료를 말한다.